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10만 원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70이 새 김순자 어르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 이분이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당뇨에 무릎 관절염까지 있으셔서 혼자 사시기가 점점 불안하다는 자식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4인실 기준에 식비랑 간식비 포함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대요. 정부 지원을 받고도 한 달에 110만 원이라니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으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셔서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어땠냐고요? 어르신은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셨대요. 애들 결혼시키고 집 사느라 다 털어줬는데 이제 또 손 벌려야 하나, 자식들한테 또 짐이 되는 건가. 그런데 김순자 어르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요양원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집 거실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것도 한 달에 40만 원만 내시면서 매일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를 알게 되신 겁니다. 정부가 한 달에 250일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걸 아셨어요. 그 돈으로 집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간호사도 방문하신다는 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요양원 갈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아끼는 물건들 곁에서 매일 익숙한 풍경을 보면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요. 안녕하세요. 복지 히어로입니다. 방금 보신 이야기 실제 수급자분의 경험입니다. 저희가 그냥 인터넷 기사 몇 개 보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확정 고시안을 분석했고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가, 실제 요양원 여러 곳의 비용 자료를 직접 수집했어요. 2026년 3월 27일, 이날을 꼭 기억하세요. 이날부터 대한민국 노인 돌봄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요양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집에서 통합 돌봄을 받는 게 대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60대, 70대이신 분들 하면 된다는 정신 하나로 15,000원 할인 받고요. 사이렌 소리에 일어나 마을길 닦고 지붕 고치고 다리 놓았던 분들입니다. 공장에서 30년, 40년 일하시면서 손가락 까지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하셨어요. 한여름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작업장에서도 배기량 4,000cc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에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몸 좀 아프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요양원이나 가야겠다고요? 아니, 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평생 나라를 일으키고 자식을 키우고 회사를 지키신 분들이 이제 60 넘었다고, 70 넘었다고 짐이 되신다고요? 억울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도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2026년부터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아끼는 물건들 곁에서 익숙한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끝까지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요양원보다 월 50만 원 적은 돈으로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5가지를 얻어 가십니다. 첫째, 요양원보다 월 50만 원 아끼는 정확한 계산법. 둘째, 2026년에 새로 생기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집 안전 공사 지원. 셋째, 중증 환자는 방문 간호 3회 무료로 받는 법. 넷째, 보호자를 위한 가족 휴가제 12일 활용법. 다섯째, 70, 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특히 자식에게 짐 되기 싫으신 분들, 요양원 가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양원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더 싸겠지? 과연 그럴까요? 2026년 기준으로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 4인실에 입소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급여 비용은 정부 지원으로 월 약 279만 원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인 부담금 20%를 내셔야 해요. 약 55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식비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월 35만 원에서 4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여기에 간식비가 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임의용비와 세탁비 같은 기타 비용이 월 약 5만 원 더 들어갑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한 달에 최소 90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도 이 정도예요. 특히 여기 식비 항목 보이시죠? 이게 100% 비급여예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간식까지 한 달이면 4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정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이 돈 주고 뭘 먹냐고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죽, 점심에 밥 반 공기에 반찬 서너 가지, 저녁에 국수. 이 정도인데 40만 원이에요. 그럼 집에서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 어떨까요? 2026년 기준 1등급 제가 서비스의 정부 지원 한도액은 월 251만 2,90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 15%만 내시면 돼요. 약 37만 6,900원입니다. 복지연구 대여료가 월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식비는 내 집에서 먹으니까 별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본인 부담액은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요양원은 한 달 110만 원, 제가 서비스는 한 달 45만 원, 차이가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식비가 따로 안 드냐고요? 물론 듭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어제 냉장고에 남은 반찬 데워 먹어도 되고, 자식이 갖다 준 과일 먹어도 되고, 동네 슈퍼에서 산 김치 먹어도 됩니다. 요양원처럼 정해진 식단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2026년부터 달라진다는 걸까요? 정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1등급은 251만 2,900원으로 20만 6,500원이 올랐습니다. 이 등급은 233만 1,200원으로 무려 24만 7,800원이 올랐어요. 3등급은 152만 8,200원으로 4만 2,500원, 4등급은 140만 9,700원으로 3만 9,100원, 5등급은 120만 8,900원으로 3만 1,900원이 각각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2등급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 남아 계신 분들, 이분들 한도액이 25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뭘 노린 거냐면 아직 의식이 또렷한 노인들을 시설로 보내지 말자 이겁니다. 집에서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한도액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251만 원으로 실제로 뭘 받을 수 있냐고요? 2026년부터는 1등급 기준 하루 3시간 방문 요양을 한 달에 4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1회였는데 3번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매일 한 번에서 2번씩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옵니다. 밥 해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산책 나가시는 것도 함께 가고 이 모든 걸 매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오전에 방문 요양 3시간 받으시고 오후에 방문 목욕 서비스 받으세요. 화요일에는
오전 방문 요양 3시간, 저녁에 방문 간호사가 오십니다. 수요일은 오전 방문 요양 3시간, 목요일은 오전 방문 요양에 오후 방문 목욕, 금요일은 오전 방문 요양에 저녁 방문 간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오전 2시간씩 방문 요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하루에 한 회에서 2호의 전문 케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합니다. 내가 졸리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규칙이니까 따라야 해요. 집에서는요, 내 마음대로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입니다. 잠깐! 그런데 70세 안 넘으신 분들은 혜택 없나요? 아닙니다. 60대 초반이셔도 거동이 불편하시면 장기 요양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아니라 몸 상태로 판정하는 겁니다. 혹시 무릎 아프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치매 초기이신 분, 지금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진짜 꿀 서비스 3가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만 싼 게 아닙니다. 요양원 안 가도 되는 진짜 이유는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서비스 3가지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몸이 아파서 병원 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버스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하면서 회사 휴가 내라고 하셨죠. 택시 타자니 돈 아깝고, 그렇다고 혼자 가자니 접수하고, 수납하고, 약 받는 게 너무 복잡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병원까지 동행해 드립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같이 기다려 드리고요. 진료 끝나면 수납 도와드리고, 약국 가서 약 타는 것까지 싹 다 도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박명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1세이신데 당뇨가 있으셔서 한 달에 2번은 병원 가셔야 해요. 그런데 아드님이 서울에 살고 따님은 부산에 살아요.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아드님한테 전화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안 가셨대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참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 서비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자식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적기에 진료받아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게 바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되는 겁니다. 특히 1등급이나 2등급 중증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처음 방문간호 이용하실 때 최초 3회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0원, 즉 공짜입니다. 나라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전문 간호사가 혈압, 혈당 체크하고 상처 소독해 주는 게 얼마나 편한지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1등급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발에 상처가 잘 났는데 그걸 요양보호사분이 매번 소독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못 하잖아요. 전문적인 상처 치료는 간호사가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방문간호 신청하라고 했어요. 처음 3회는 공짜니까 부담 없이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받아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오셔서 전문적으로 상처 소독하고 드레싱 해주시니까 상처가 훨씬 빨리 나았대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세요. 담당 장기 요양기관에 전화하셔서 방문간호 처음 3회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낙상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인이 시설로 입소하는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거실에서 발 헛디뎌서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와상 상태로 가고, 그러면 결국 요양원 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개조해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15%는 별도예요. 뭘 해주냐고요? 화장실이랑 계단에 안전 손잡이 달아드립니다. 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문턱 없애드려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랑 매트 깔아드립니다. 침대 옆에 보조 손잡이 설치해드리고요. 이게 기존 복지용구 급여랑은 완전히 별도예요. 복지용구는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거 빌려주는 건데 이건 집 자체를 안전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8세 되시는 최기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작년 겨울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골절은 안 됐는데 그때부터 집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너무 무서우신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벽 짚고 조심조심 가시고 밤에는 아예 화장실 안 가시려고 물도 안 드신대요. 이런 분들한테 집안에 손잡이만 달아드려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넘어질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낙상 예방공사 100만 원 지원, 선착순이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마감돼요. 2026년 상반기에 공고 뜨는 즉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 재택의료센터 전면 확대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95개 시군구에 344개소가 지정돼서 운영 중입니다. 2026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뭐냐고요? 의사랑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병원 가지 마세요. 의사가 직접 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월 1회 이상 의사가 방문하고요. 월 2회 이상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집에서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처방하고, 필요하면 주사도 놓아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시골이라 병원이 멀어서 걱정이신가요? 2026년에는 의사와 보건소가 한 팀이 되어 집으로 오는 모델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민간 의원의 의사하고 보건소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협력하는 의원 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했어요. 의사가 없는 지역에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 겁니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도 의료 공백 없이 내 집 거실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전북 순창에 사시는 85 새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가는 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드시고, 버스 타고 읍내 나가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아프셔도 그냥 참으셨대요. 그런데 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집에서 진료받으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병원 가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 거실에서 진료해 주신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다고요. 이게 바로 2026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야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시설 가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요양보호사도 오고, 다 집으로 옵니다. 물리치료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논쟁 중이긴 한데, 2026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재택의료센터 내에서 방문 재활이 더 활성화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2026년에 새로 생기는 서비스가 뭐였죠? 첫째, 병원 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못 가시는 분들 요양보호사가 같이 가드립니다. 둘째, 낙상 예방집 공사.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집을 안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셋째,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요양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해주고, 집은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의사는 집으로 오는데 왜 요양원 가요? 집이 훨씬 편하고, 돈도 덜 들고,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등급 한도액 재점검입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 계시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신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까지는 1등급이 월 2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251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늘었어요. 2등급은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25만 원이나 늘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한도액이 모자라서 못 받던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당장 내 등급으로 월 몇 회 방문 요양 가능한지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2회, 3등급은 월 27회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 3시간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방문 요양 받으셨다면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받으세요. 한도액이 20만 원 넘게 늘었으니까 주말 서비스 추가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방문 간호를 추가하세요.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만 오셨죠? 이제는 간호사도 부르세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욕창 관리하고, 돈 요강 관리하는 거 전문 간호사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세요. 담당 장기 요양기관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에 한도액이 올랐다면서요. 우리 토요일, 일요일에도 방문 요양 추가하고 방문 간호도 신청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통합돌봄법 시행일 체크하세요. 2026년 3월 27일입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날이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첫째,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신 분, 장애가 있으셔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시군구 단위로 통합 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여기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줍니다. 병원 진료는 여기서 받고, 요양 서비스는 이렇게 받고, 집 개조는 이렇게 하고, 다 알아서 설계해 주는 거예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야 했어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계속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 아니면 이웃분이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누구누구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만 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도와드려요. 제가 충남 예산에 계신 82세 할머니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서류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아들, 딸은 다 도시로 나가서 자주 못 오시고요. 그래서 옆집 분이 주민센터에 얘기했어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장기요양 신청 서류 다 작성해 드렸어요.
덕분에 등급 받으시고 지금은 방문 요양 서비스 받고 계세요. 이게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 계시면 주민센터에 꼭 얘기하세요. 우리 동네 누구누구 어르신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요. 세 번째, 낙상 예방 공사 신청하세요. 2026년 상반기에 공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애 1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집안에 안전 손잡이 달아주고 문턱 없애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 깔아주는 거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착순이에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공고 뜨는 즉시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담당 장기 요양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낙상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신청서 작성 도와드리고 집에 나오셔서 어디에 손잡이가 필요한지, 어디 문턱을 없애야 하는지 다 확인해 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넘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한 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거동이 어려워지고 요양원 가게 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아직 혼자 잘 걸어 다니실 때 집부터 안전하게 만드세요. 안전 손잡이 하나면 10년을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보호자를 위한 가족 휴가제 활용하세요. 2026년부터 연 12일로 늘어납니다. 치매 어르신 돌보느라 자식분들 여행 한 번 못 가셨죠? 2026년부터는 가족 휴가제가 연간 12일로 늘어납니다. 자녀분이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종일 요양 서비스를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 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집에 계십니다. 아니면 단기보호 시설에서 며칠 지내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식도 쉬어야 효도가 지속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어르신도 요양원 가십니다. 자식분들이 건강해야 어르신도 집에서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휴가제 꼭 활용하세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네 가지가 뭐였죠? 첫째, 등급 한도액 재점검. 2026년 1월부터 늘어난 한도액으로 주말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추가 신청하세요. 둘째, 통합돌봄법 시행일 체크.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셋째, 낙상 예방 공사 신청. 2026년 상반기 공고 나오면 바로 신청해서 집안 환경부터 안전하게 바꾸세요. 넷째, 가족 휴가제 활용. 연 12일 종일 케어로 보호자도 쉬세요. 이사 가지만 하셔도 요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존엄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존엄한 노후의 원년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요양원 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요. 돈도 더 들고 자유도 없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랑도 떨어져야 하는데 왜 가요? 2026년부터는 정부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월 250일만 원 넘게 지원해 주고 병원 갈 때 동행해 주고 집도 안전하게 고쳐 주고 의사도 집으로 보내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비용 차이 기억하세요. 요양원 4인실은 한 달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다. 집에서 제가 서비스 받으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45만 원이에요. 월 50만 원 이상 아끼는 겁니다. 1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둘째, 2026년 신규 서비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병원 동행 서비스로 혼자 병원 갈 걱정 없어졌고요. 낙상 예방 공사로 집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재택의료센터로 의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셋째, 보너스 혜택 두 가지 기억하세요. 중증 환자는 방문 간호 처음 3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보호자는 가족휴가제 연 12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하실 것 4가지 기억하세요. 등급 한도액 재점검에서 서비스 추가하시고요.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 체크하시고요. 2026년 상반기 낙상 예방공사 신청하시고요. 가족휴가제 12일 활용하세요. 국가가 보장하는 이 혜택들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 일으켰고,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사는 나라 만들었고, IMF 때는 금반지 내놓으면서까지 나라 살렸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몸 좀 아프다고, 나이 좀 들었다고, 자식들한테 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셔야 해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좋아하던 물건들 곁에서, 내가 아끼던 이웃들 만나면서 끝까지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존엄한 노후예요. 요양원 사인실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도 덜 들어요. 월 50만 원씩 아끼면서 더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2026년의 변화예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74세 되신 할머니였는데요. 작년에 요양원 입소 준비하고 계셨대요.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2026년 제도 변화를 알게 되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집에서 제가 서비스 받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은 매일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2번 오시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 만족하신데요. 그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요양원 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살던 집이 제일 좋은 요양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제일 좋은 요양원이 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정부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요양원 가야 한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짐 된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집에서 존엄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돈 되는 정보, 복지 소식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요양원 고민하시는 분들, 혼자 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들한테, 가족들한테, 동네 어르신들한테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 알고 계시면 한 분이라도 더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 히어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존엄한 노후, 복지 히어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